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징계위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목소리들 많은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이게 의문입니다. 오늘 종합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윤 징계위 정당성,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징계위 강행에 대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징계 관련 첫 직접 메시지를 냈다. 법무부는 오늘 개최하겠다라고 강행했지만 입장을 바꿔서 10일로 징계위를 재연기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징계위를 열겠다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방어권을 보장하겠느냐라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원전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이 공무원들 구속되냐 마냐 오늘 갈림길입니다.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 후 첫 시험대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들 공무원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자료를 포함해서 중요한 자료 444건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공무원은 감사 직전에 왜 이 같은 자료 삭제를 지시했냐라는 추궁에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라는 반장난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구속돼야 할까요? 구속될 필요가 없을까요? 오늘 그 판단이 나옵니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10년간 이낙연 대표를 보좌했던 인물, 이낙연 대표실의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장은 옵티머스 측에서 복학기 대여로 집기, 사무실 보증금 등등을 지원받은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던 인물입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수도권 하루 확진자가 419명, 역대 최다. 2단계 플러스 알파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틀째 500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오늘 어쩌면 600명대 확진자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미 한참 전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할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상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600명대가 발표됐는데도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그 논란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